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죠.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들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으며 노후를 준비했죠. 하지만 그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묘한 사기꾼들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영애 할머니입니다. 서울 외곽 연립주택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70대 여성이에요.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합니다. 디지털 연금 프로젝트 당첨. 월 180만 원 수익. 그 문자 하나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게 됩니다. 1,000만 원을 잃고 딸에게 질책을 듣고 자존감마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영희 할머니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냥 당한 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정보부 해독과 출신. 암호 해독의 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10년 만에 깨어난 그녀의 실력. 늙은 손가락은 느리지만 그 의지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복수극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죠. 디지털 시대 가장 무서운 해커는 누구일까요? 바로 존엄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결심입니다. 지금부터 할머니의 해킹 노트가 펼쳐집니다. 잠깐.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키는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당신도 누군가를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영애 할머니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됩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연립주택 3층, 이영애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째죠. 아침이면 전자레인지에 물기를 닦아내고 어제 끓여둔 국을 데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식탁에 놓인 반찬통도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후 2시쯤 혼자 점심을 먹고 난 뒤 소파에 앉아있던 영희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딸아이가 억지로 사준 스마트폰이지만 사실 전화 받는 것 말고는 잘 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문자 한 통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영희님, 디지털 연금 프로젝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앉아서 월 180만 원을 벌어보세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스팸 문자라는 걸 딸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연금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현재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그걸로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 딸에게 손을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일을 하자니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습니까? 이 나이에 앉아서 돈을 번다고요? 그녀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디지털 연금 프로젝트. 단어들은 낯설었지만 왠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가 싶기도 했죠. 문자 하단엔 전화번호와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착순 100명 한정. 오늘 신청자에 한해 특별 혜택 제공. 영희 할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식사도 대충 때우고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15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디지털 연금 프로젝트 상담센터입니다. 영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게 진짜인가요? 상담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르신. 이영희님 맞으시죠? 저희가 정부 지원 사업으로 고령층 분들께 디지털
금융교육과 함께 수익 기회를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가 전부 도와드립니다. 그 말에 영희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니. 그럼 안전하겠구나. 상담원은 계속해서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설명회가 있으니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라고 했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희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 한편에선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선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심했죠. 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걱정만 끼칠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설명이나 들어보는 건데 뭐 어때요? 그렇게 이영희 할머니의 조용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어질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평온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죠.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희망이 아닌 절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희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작은 핸드백까지 챙겼죠. 딸에게는 복지관에 간다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문자로 받은 주소를 따라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있다는 강당을 찾아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강당 앞엔 디지털 연금 프로젝트 설명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영희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어떤 분은 돋보기를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희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자마자 노란색 조끼를 입은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켜더니 알록달록한 그래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가득한 표와 함께 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졌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의 돈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소외되어 왔죠.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기회를 누리실 수 있게 말이죠. 영희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주변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가입하시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투자를 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 계시면 하루에 6만 원씩 수익이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180만 원이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루에 6만 원이라니. 한 달에 180만 원이라니. 영희 할머니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면 딸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영희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3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익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영희 할머니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럼 진짜인가 보다. 강사는 계속해서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실제로 수익을 받고 있다는 노인들의 영상도 보여줬죠. 화면 속 노인들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500만 원을 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강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최소 투자금은 500만 원부터지만 많이 넣으실수록 수익도 커집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을 내는 걸 보니 혼자만 빠지는 게 손해처럼 느껴졌죠. 결국 영희 할머니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1,000만 원 하고 싶은데요. 그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조금씩 모은 적금을 합친 금액이었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어르신. 곧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완료했죠. 딸이 가르쳐준 뱅킹 앱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겠죠.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영희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투자야. 설령 실패해도 경험이지 뭐. 나도 새로운 걸 해볼 나이가 됐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건넨 그 1,000만 원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자신의 존엄과 평온도 함께 빼앗길 거라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곧 찾아올 거대한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서 앱을 확인했어요. 강사가 알려준 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수익 현황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처음 4일간은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00만 원이 1,012만 원이 되고 또 1,015만 원이 되었죠. 영희 할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진짜 돈이 불어나고 있구나. 옆집 할머니에게도 슬쩍 얘기했어요. 나 요즘 투자 좀 하는데 꽤 괜찮더라. 옆집 할머니는 부러운 듯 물었죠. 어디서 하는데요? 나도 좀 알려줘요.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앱을 켜려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왔죠. 영희 할머니는 당황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만 떴어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문자로 받았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자동 응답만 나왔죠. 고객센터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입니다. 요즘 고령층을 노린 조직 범죄가 많아요.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1,000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위로하듯 말했죠. 그래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앞으론 이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아챘어요. 엄마, 이 1,000만 원은 어디 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죠. 지연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엄마, 왜 그런데 가요? 요즘 누가 문자 믿어요?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지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전화, 문자 절대 믿지 말라고. 엄마는 왜 맨날 이러세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 딸의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 그 모든 게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연이가 돌아간 뒤 영희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흐려진 눈동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걸 구별도 못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해진 걸까? 한참을 서 있다가 영희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맨 밑칸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죠. 그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노트북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예전엔 뭔가 할 줄 알던 사람이었지. 암호 같은 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였는데.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청춘 시절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정의를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의 청춘은 특별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녀는 정보부 해독과에서 근무했었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여성 분석관이었어요. 주로 암호화된 통신문을 해독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 영희는 달랐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분석하고 복잡한 암호 체계를 몇 시간 만에 풀어내곤 했죠. 동료들은 그녀를 암호의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텍스트 패턴 인식, 암호 복구와 데이터 추적. 그런 일들이 그녀에겐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했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한다면서요. 영희는 순순히 따랐어요. 그게 그 시대 여자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지만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엔 그때의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 저절로 패턴이 보이고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읽혔죠. 노트북을 켠 영희 할머니는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 사기, 자금 추적. 온갖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지갑 주소.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을 찾아봤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며칠 밤을 새우며 공부하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구조구나. 결국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데 예전이랑 비슷하네. 영희 할머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고성능 노트북을 검색했어요. 8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구매 버튼을 눌렀죠. 며칠 뒤 택배 기사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젊은 기사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게임용 노트북인데 뭐 하시게요? 요즘 어르신들도 게임하세요? 영희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게임 아니에요. 채굴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죠. 아이고, 할머니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채굴 아니고 복구예요. 날 속인 놈들 내가 먼저 찾아갈 겁니다. 택배 기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얼른 자리를 떴어요. 영희 할머니는 박스를 뜯어 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밝은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그날 밤부터 영희 할머니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관련 포럼에 가입했어요.
그곳에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죠. 영희 할머니는 초보인 척하며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인데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절한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줬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를 사용하라는 조언, 지갑 주소 추적 방법, 거래소 계좌 연결고리 찾는 법. 영희 할머니는 그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정리했어요. 장롱 한편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해킹 노트라고 쓰여 있었죠. 1980년대에 그녀가 직접 작성한 암호해독 매뉴얼이었어요. 노란 종이 사이사이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공식들과 도표들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2025년 디지털 사기범 추적 프로젝트. 밤이 깊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어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능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너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말이야.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손가락은 느렸지만 그 의지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강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영희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작은 핸드백까지 챙겼죠. 딸에게는 복지관에 간다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문자로 받은 주소를 따라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에 있다는 강당을 찾아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강당 앞엔 디지털 연금 프로젝트 설명회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 영희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노인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고 어떤 분은 돋보기를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희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자마자 노란색 조끼를 입은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켜더니 알록달록한 그래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가득한 표와 함께 코인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졌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래의 돈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소외되어 왔죠. 그래서 저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기회를 누리실 수 있게 말이죠. 영희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주변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가입하시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투자를 해드립니다.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앉아 계시면 하루에 6만 원씩 수익이 들어옵니다. 한 달이면 180만 원이죠.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하루에 6만 원이라니. 한 달에 180만 원이라니. 영희 할머니의 가슴도 뛰기 시작했어요. 그 돈이면 딸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영희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300만 원 넣었는데 벌써 일주일에 한 번씩 수익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진짜예요. 영희 할머니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럼 진짜인가 보다. 강사는 계속해서 성공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실제로 수익을 받고 있다는 노인들의 영상도 보여줬죠. 화면 속 노인들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500만 원을 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강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최소 투자금은 500만 원부터지만 많이 넣으실수록 수익도 커집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세요. 기회는 오늘뿐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할머니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을 내는 걸 보니 혼자만 빠지는 게 손해처럼 느껴졌죠. 결국 영희 할머니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1000만 원 하고 싶은데요. 그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자신이 조금씩 모은 적금을 합친 금액이었죠.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어르신. 곧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계좌번호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송금을 완료했죠. 딸이 가르쳐준 뱅킹 앱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겠죠. 송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영희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강당을 나서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건 투자야. 설령 실패해도 경험이지 뭐. 나도 새로운 걸 해볼 나이가 됐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건넨 그 1000만 원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돈과 함께 자신의 존엄과 평온도 함께 빼앗길 거라는 걸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곧 찾아올 거대한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켜서 앱을 확인했어요. 강사가 알려준 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수익 현황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처음 4일간은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000만 원이 1012만 원이 되고 또 1015만 원이 되었죠. 영희 할머니는 신이 났습니다. 진짜 돈이 불어나고 있구나. 옆집 할머니에게도 슬쩍 얘기했어요. 나 요즘 투자 좀 하는데 꽤 괜찮더라. 옆집 할머니는 부러운 듯 물었죠. 어디서 하는데요? 나도 좀 알려줘요. 하지만 8일째 되는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앱을 켜려는데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왔죠. 영희 할머니는 당황해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계속 같은 메시지만 떴어요.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문자로 받았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자동 응답만 나왔죠. 고객센터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컴퓨터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입니다. 요즘 고령층을 노린 조직 범죄가 많아요. 신고는 접수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돈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1000만 원. 평생 모은 돈의 절반. 그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관은 위로하듯 말했죠. 그래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앞으론 이런데 절대 속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알아챘어요.
엄마, 이 1,000만 원은 어디 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했죠. 지연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엄마, 왜 그런데 가요? 요즘 누가 문자 믿어요?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지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이상한 전화, 문자 절대 믿지 말라고. 엄마는 왜 맨날 이러세요? 그 순간 영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 딸의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 그 모든 게 함께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연이가 돌아간 뒤 영희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하고 늙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흐려진 눈동자.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걸 구별도 못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해진 걸까? 한참을 서 있다가 영희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맨 밑칸에는 먼지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죠. 그 상자 안에는 낡은 노트북이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노트북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도 예전엔 뭔가 할 줄 알던 사람이었지. 암호 같은 건 나한테 식은 죽 먹기였는데.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청춘 시절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복수를 하겠다고. 아니, 정확히는 정의를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영희 할머니의 청춘은 특별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녀는 정보부 해독과에서 근무했었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여성 분석관이었어요. 주로 암호화된 통신문을 해독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시절 영희는 달랐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숫자와 문자의 배열을 분석하고 복잡한 암호 체계를 몇 시간 만에 풀어내곤 했죠. 동료들은 그녀를 암호의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텍스트 패턴 인식, 암호 복호화, 데이터 추적. 그런 일들이 그녀에겐 마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했죠.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한다면서요. 영희는 순순히 따랐어요. 그게 그 시대 여자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지 오래지만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엔 그때의 감각이 남아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 저절로 패턴이 보이고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읽혔죠. 노트북을 켠 영희 할머니는 먼저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 코인 사기, 자금 추적. 온갖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봤어요.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지갑 주소.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빌려 읽고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을 찾아봤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며칠 밤을 새우며 공부하자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구조구나. 결국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건데 예전이랑 비슷하네. 영희 할머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고성능 노트북을 검색했어요. 8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구매 버튼을 눌렀죠. 며칠 뒤 택배 기사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젊은 기사는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거 게임용 노트북인데 뭐 하시게요? 요즘 어르신들도 게임하세요? 영희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게임 아니에요. 채굴하는 거예요. 택배 기사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죠. 아이고, 할머니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채굴 아니고 복구예요. 날 속인 놈들 내가 먼저 찾아갈 겁니다. 택배 기사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얼른 자리를 떴어요.
영희 할머니는 박스를 뜯어 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밝은 불빛이 얼굴을 비췄죠. 그날 밤부터 영희 할머니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관련 포럼에 가입했어요. 그곳에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죠. 영희 할머니는 초보인 척하며 질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60대 여성인데요.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절한 사람들이 답변을 달아줬습니다. 블록체인 탐색기를 사용하라는 조언, 지갑 주소 추적 방법, 거래소 계좌 연결고리 찾는 법. 영희 할머니는 그 모든 정보를 노트에 정리했어요. 장롱 한편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해킹 노트라고 쓰여 있었죠. 1980년대에 그녀가 직접 작성한 암호해독 매뉴얼이었어요. 노란 종이 사이사이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공식들과 도표들이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노트를 펼치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죠. 2025년 디지털 사기범 추적 프로젝트. 밤이 깊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을 들여다보고 거래 기록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냈어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능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중얼거렸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너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말이야. 그리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손가락은 느렸지만 그 의지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장을 보고 집안일을 했지만 오후가 되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작업에 몰두했죠. 설명회에서 받았던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엔 입금했던 계좌번호와 함께 그녀의 디지털 지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USDT 주소라고 불리는 긴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죠. 영희 할머니는 블록체인 탐색기에 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거래 기록들이 주르륵 나타났어요. 그녀의 1,0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클릭하며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돈은 여러 지갑을 거쳐 이동했고 결국 한 개의 큰 지갑으로 모였어요. 낮에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옆집 할머니와 수다를 떨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디지털 탐정으로 변했어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노트에는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쌓여갔어요. 거래 시간, 금액, 지갑 주소들. 영희 할머니는 엑셀로 표를 만들어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범인들은 돈을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켰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최종적으로 해외 거래소로 보내졌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거래소였죠. 영희 할머니는 해외 거래소에 가입했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소액을 입금해 봤어요. 그리고 그 거래소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 할머니는 많은 실수도 했어요. 계정이 잠기기도 하고 데이터를 날리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새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들의 돈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국의 한 은행 계좌로 연결되어 있었죠.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좌 정보를 적었습니다. 예금주 이름은 김민수. 바로 설명회에서 봤던 그 강사였어요. 이놈 잡았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여주지 않을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그녀는 김민수라는 사람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어요.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고 그가 올린 사진들을 분석했죠.
그의 사무실 위치도 찾아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영희의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 함께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찾기 시작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함께 증거를 모으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영희의 할머니의 진심을 느끼고 협조했어요. 그렇게 피해자 명단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영희의 할머니는 그들의 정보를 하나하나 정리했죠.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밤 영희의 할머니는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범인들의 조직도, 돈의 흐름, 피해자 명단,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 모든 게 한 개의 파일로 정리됐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이메일 작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는 김민수가 설명회에서 나눠줬던 메일 주소를 입력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에는 단 한 줄만 적었어요. 당신 지금도 수익 나고 있나요? 그리고 첨부 파일로 모든 증거 자료를 압축해서 넣었습니다. 마우스를 이메일 전송 버튼 위에 올렸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영희의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클릭. 메일이 발송됐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영희의 할머니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하늘은 오렌지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이틀 뒤 영희 할머니의 오래된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게 그녀의 원칙이었지만 왠지 이번엔 받아야 할 것 같았죠.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르신 혹시 며칠 전에 메일 보내신 분 맞으신가요? 영희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김민수 씨 맞죠? 전화 너머에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해커세요?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다 알아내셨어요? 영희 할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죠. 해커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요. 나한테 중요한 건 내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야 전화하네요. 늦었어요. 아니 어르신. 제발 경찰엔 말하지 말아주세요. 돈은 돌려드릴게요. 전액 다 돌려드릴게요.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한 건 내 돈만이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이틀 밤을 고민했었죠.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당신이 속인 노인들 명단 전부 내놔요. 그리고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요. 전액. 전화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금액이 너무 커서. 영희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김민수 씨, 내가 찾아낸 증거들 다 봤죠? 당신 사무실 주소도 알아요. 실명도 알고 가족 정보도 다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숨은 계좌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경찰에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시간 드릴게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피해자들한테 전액 환불 안 되면 이 자료 전부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보낼 거예요. 어르신. 정말로. 영희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또 다른 작업을 시작했어요. 김민수가 보낸 피해자 명단을 받았고 그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명단에는 130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어요. 영희 할머니는 그 명단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처럼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사람들. 어쩌면 그 돈이 유일한 희망이었을 사람들. 그들의 절망이 느껴졌죠.
나 하나만 돈 받고 끝낼 순 없어. 영희 할머니는 명단을 암호화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했죠. 그 일주일 동안 영희 할머니는 계속해서 김민수의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혹시 도망가는 건 아닌지, 증거를 인멸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다행히 김민수는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영희 할머니의 계좌로 알림이 왔어요.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약속 지켰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전부 돌려드렸어요. 제발 경찰에는.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해둔 이메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역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죠. 제목은 디지털 연금 사기 조직 제보였고 본문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피해자 명단, 범인들의 계좌 정보 거래 내역, 사무실 위치, 그리고 영희 할머니가 정리한 조직도까지. 메일을 보내고 나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서류 가방 들고 다니는 시대니까요. 종이가 아닌 파일로 증거를 전달하는 시대에.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늙었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열흘 뒤 뉴스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TV를 켰다가 그 뉴스를 봤어요. 디지털 연금 명목으로 고령층 1,300여 명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직원 8명 전원을 붙잡았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수를 비롯한 조직원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어요. 경찰서로 압송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리포터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 중 한 분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TV를 끄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무, 대파, 소고기를 넣고 천천히 끓였죠.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오자 소금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죠. 이영희 씨 뉴스 봤어요? 영희 할머니는 국그릇을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네, 봤어요. 나도 사실 그 설명회 갔었어요. 근데 겁이 나서 돈은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이 뭔가 한 것 같던데요. 영희 할머니는 찬을 내놓으며 말했어요. 국도 맵지 않게 끓였어요. 그냥 뜨끈하게 먹어요. 박씨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죠.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돌아간 뒤 영희 할머니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 쓸 때가 됐어요.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됐다. 한 사람만 덜 속아도 그걸로 충분하지. 그녀는 해킹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프로젝트 완료. 피해자 1,300명, 범인 검거 8명.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존엄이었다. 그날 오후 영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연립주택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겨울 햇살을 느꼈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디 아프셨어요?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바빴어요. 할 일이 있었거든요. 주인 아주머니는 뉴스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할머니 뉴스 봤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사기꾼 잡았대요. 대단하시죠? 영희 할머니는 우유 한 팩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죠.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녁이 되자 영희 할머니는 노트북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자레인지를 닫고 국을 데우고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딸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죠. 엄마, 그 노트북 계속 쓰실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만 써야지. 눈도 침침한데 뭐. 지연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또 무슨 일 벌이실까봐 걱정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영희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죠. 저기요, 혹시 어르신들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 같은 거 있나요? 복지관 직원은 대답했어요. 아,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없어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게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네? 할머니께서요. 네.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끼리 배워야 해요. 일주일 뒤 복지관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강사 이영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첫 수업날 영희 할머니는 긴장했어요. 강단에 서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차 있는 노인들을 보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영희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사기를 당했어요. 1,000만 원을 잃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영희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처음엔 나도 속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부끄럽고 한심했어요. 근데 이젠 알아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젠 배우면 돼요. 영희 할머니는 화면에 사기 문자 사례들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죠. 어떤 문자가 위험한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만약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거 당할 뻔했는데 덕분에 안 당했어요. 고맙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할머니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손때 묻은 해킹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표지가 낡고 페이지가 구겨졌지만 여전히 소중했죠. 할머니의 해킹 노트. 그건 단지 복수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배움의 기록이었고 생존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을 지키려는 한 노인의 용기가 담긴 기록이었죠.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다.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노트를 닫고 불을 껐어요.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으니까요.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력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영희 할머니는 돈을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되찾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존엄이었어요. 그리고 증명했죠. 디지털 세상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은 여전히 싸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 투자, 정부 지원금.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된 범죄들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주저하지 말고 가족에게, 경찰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영희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해킹 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이영의 할머니가 탄생하고 있을 겁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 번 더 전화드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즘 이상한 문자나 전화 오지 않으셨냐고.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저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해킹 노트 여기서 닫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동과 교훈이 있는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겪은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